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결국에는 윤리나 징계, 윤리위를 회부해서 징계하겠다는 건데 실존하는 공포예요. 사실 반당권파, 비당권파들한테는. 왜냐하면 지난번 당권파가 징계가 잘 안 됐던 이유들을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서거나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지켰더라고요. 그거 저는 물론 판사 출신의 당대표가 절차를 그렇게까지 못 지켜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릴 줄 몰랐지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입지가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심지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2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게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 다 채워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사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을 지원하러 갔거나 거기에 자당 후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분도 충분하고 아마 법논리적으로나 그 당원 당규를 분석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라, 오늘 제가 보수 패널들이랑 얘기할 때도 영이 서겠냐라고 하지만 다들 방송이 끝나면 징계는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이 꺼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카드를 꺼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한테 남은 시간이 2월까지, 그러니까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가지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텀을 번다면 그러면 다시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다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판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장동혁에 어떻게 보면 저는 생존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라고 또 생각해. 그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가 작년 한 10월부터 장동혁은 연말이면 끝난다 얘기를 했어요. 올해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때도 넘겼고 설 오기 전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필리버스터네 단식이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헤쳐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 무조건 그 언더진윤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거다.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버티고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서 더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탄탄한 입지를 가진 장동혁이 징계 카드를 꺼냈을 때 지난번에 대놓고 해당을 했던 국민의힘에서 비당권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쳐낸다. 그런다고 하고 당원의 절대적인 극우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8월 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기준에서의 해당 행위, 예를 들어서 무소속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하러 갔던 국민의힘 당적이 있는 의원, 그렇죠.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징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장동혁 대표를 옹호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나는 원칙을 지켰어요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5대 1 상황에서 12대 4를 했으면 선전한 것 아니냐. 그리고 보궐에서 내석을 건진 것은 공천을 잘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한동훈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장동혁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차라리 낫다 거기가. 저건 나의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장동혁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저하고 저의 절친인 박지훈 변호사가 예견한 방향대로 가죠. 예. 끝까지 가서 대선까지 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박지훈 변호사나 저나 이 법률적인 판결 나오는 건 거의 잘 못 맞춰.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예외 상황. 속된 표현은 뭐라 합니까? 독특한 초식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몸으로 정치하는 사람. 이제까지 볼 수가 없었던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고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 독특한 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어요. 온몸을 다 던지네요. 온몸을 그러고 보니까. 던지는 장동혁 몸으로 울었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몸으로 울었다. 아마 그 10% 내외의 지지율을 끝까지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도 쭉 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엿새 정도 동안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발언이나 문장들이 비교적 정상적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정점식 원내대표가 진짜 옳은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 효과다. 그렇죠. 지금 예. 민주당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내분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국민께서 서울시장을 주신 거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정권에 대한 회초리를 우리한테 든 거다. 너무 바른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혁만 없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측근들 말에 의하면 그 말씀하신 그 긴 플랜 맞아요. 긴 플랜 맞고 유일하게 본인은 정말 대권 후보고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분이야말로 자의식 비대증이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뭔가 흐름이 하늘이 내려주는지 모르죠. 운이 딱딱딱딱 맞아. 위기의 순간마다가 필리버스터. 위기의 순간에 단식.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또 선거를 괜찮게 이겼어. 위기의 순간에서 입원했어. 이번 갔다 또 괜찮아졌어 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 건지 뭔가 하늘이 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향자 의원처럼 정말 좀비인 건 맞아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그 정치력은 인정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우리가 약간 장동혁 대표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호재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공원에 지금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본인의 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건 분명히 있었던 심지어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어요. 또 장동혁 대표가. 네, 그 올림픽 네. 공원과 관련해 갖고 본인의 사진으로 마지막에 딱 그 암전되면서 멋있게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그런 걸 다 보는군요. 아니 올라왔더라고요. 어. 네. 부지런하다 그런 거. 평소에 그런 거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아니요, 떴지. 그 진보 패널들이 놀리려고 아. 그거를 이제 MBC에서 튼 걸 봤습니다. 아. 네, 그걸 보고서 빵 터진 박영식을 봤습니다. 예. 근데 나름 우리는 빵 터지지만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 먹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장동혁은 참 보수가 아니다. 보수 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직에 머물러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무소속 의원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니들이 보수를 정통성이야 무슨. 뭐 여기저기 똑같아, 정통성 똑같아, 얘기하고 정말. 있어. 아유, 예. 그렇군요. 바로 달까지를. 아니 무슨 평론을 요구했습니다만 승질을 내셔가지고 아니 그럼 평을 할게요. 윤석열이 보수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이고 권력을 주니까 그걸 쓰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지 보수라는 것은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방향이 없어요. 한동훈의 방향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체성이 어떻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경제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성과를 이익 배분을 복지국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낙수 효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가치, 철학 또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튜버 그분도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한동훈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장동혁도 이야기한 적이 유튜버 없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있어요. 정체성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치 군수업자요. 사실은 그분. 사실은 나 이게 모른 척했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라는 단어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냥 나누려고 진보 보수로 나눈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누가 정통성 이야기했잖아요. 네. 뭐 제가 레거시 이것도 정통성에 해당되나 영어로 제가 아는 건 오소독스. 아, 오소독스하게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회주의예요. 음. 근데 우리 사회주의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진보가 아니야 그렇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저 사람보다 진보적이야라고 위치 지을 때는 내가 진보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차범근 감독께서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 정도는 라고 맞죠. 평가를 김인년 하면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저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돼요? 야 그런 당은 없어. 독일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 보수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 판단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눠 놓은 것 같다. 그걸 너무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토론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같고. 토론도 아니고 그 정책 개론이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 사회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좀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 개별 쟁점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선이 모아져서 그게 정체성이 되거나 내가 진보다 보수다가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 편을 정해놓고 각 쟁점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왜곡이 나오고 그 계속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흥국 씨가 김흥국. 방송에 아싸 나와서 호랑나비요? 그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노래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나 보수야. 이게 진보 보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좀 만연돼 있다.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한동훈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돌아가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자신이 뭐 보수의 재건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씨가 어떠한 아젠다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는 사실 본인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본다면 윤석열이 버리고 간 사람, 흘리고 간 사람이 흘리고 윤신물의 유실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본인의 모든 정치적 자산은 윤석열한테 나온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통성은 검찰에서의 정통성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과연 보수인가? 그 지금까지 거의 본인이 말한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비슷하게 아직도 실체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식 새정치는 그 U가 아니라 벌드, 예. BIRD라는. 새. 그래서 그 한동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수 진영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뉴스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입고 있었던 흰색 셔츠가 바지에 넣은 게 아니라 밑에 밴드를 단 것이다. 이걸 기사를 그걸 쓰고 또 만들었구나. 조선일보가 아주 제대로 기사를 썼고요. 한동훈 의원이 또 엊그저께인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편했던 사람과도 정치하는 게 보수 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불편했던 사람 누구예요? 가장 최근까지 불편했던 사람 장동혁까지 말고 윤석열. 불편했잖아. 윤석열, 김건희 불편하잖아요. 그럼 면회라도 한번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뭐 불편했던 것과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동훈 철학적으로 본인도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에요. 가치, 철학 체계 해체, 그 다음에 선정성이 있고 눈에 팍 띄는 주목성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꽂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경향들. 이게 그 상업적인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 사람 올라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학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을 때 그 사람의 공약, 그 사람의 뭐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착 투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인기 투표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갖고 있는 방향이 민주당의 갈등 방향보다는 훨씬 나아요. 민주당의 갈등 방향은 극단적으로 상대를 파묘할 만큼의 적대적 감정에서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한동훈은 뭔가 하면은 재밌어. 어느 게 더 재밌어라는 걸로 가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경계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본성이 나올 거다. 조만간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예전에는 사실 야권의 거의 유일한 희망처럼 거의 모아졌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지만 이제 300분의 1로 되었고 본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또 끌고 나오겠죠. 돌아올 것이다. 최근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면서 훈훈 얘기해요. 무소속인 한동훈의 복당 얘기와 함께 오세훈 시장 당선인 관련된 얘기도 하고 어제는 당대표가 필요한가 모르겠다. 결국 선거에서 이긴 놈이 효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는 듯한. 거기도 비대증이네 또. 다 이렇게 비대한 사람들이 비대증 있는 사람. 연세가 거기도 50대죠? 60대죠. 한동훈 60대요? 한동훈 50대예요. 한동훈 아직 50대. 오세훈 60대죠. 예, 알겠습니다. 비대증. 오늘 어쩌다 이 비대증 얘기로 계속 마무리가 되는지.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